안녕하세요. 10분 한국사의 한국상사 이준우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삼국 항쟁 주제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여러분들 좀 되게 어려워하는 파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설명 잘 듣고 딱 중요한 사람만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암기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선 이제 그 삼국 항쟁은 저는 시대별로 하지 않고 나라별로 이제 쭉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종합하는 방향으로 강의할 거니까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삼국하기 전에 이 삼국시대를 중앙집권 국가시대라고 합니다. 일명 고대 국가시대라고 하거든요. 그게 뭔지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가 발전 단계 이렇게 됩니다. 일명 무슨 국가 있었고요. 군장 국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장 국가가 바로 어떤 나라? 그 마가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족장 정도. 그 다음 옥저와 동해 이런 나라가 군장 국가.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발달하지요. 그게 바로 무슨 국가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바로 연맹 왕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초부여, 그 다음에 초기 고구려. 알겠죠? 왕권이 좀 미약했던 게 연맹 왕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바로 이 다음에 국가가 바로 무슨 국가가 됩니까? 예, 중앙 집권 국가로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연맹 왕국과 중앙 집권 국가의 차이점은 당연히 중앙은요. 중앙 누구 상징합니까? 왕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왕한테 모든 권력이 있는 게 바로 무슨 국가? 중앙 집권 국가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족장들은요, 왕 밑으로 들어서 귀족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연맹왕국과 중앙 집권 국가가 대결했다. 전쟁을 했다고 합시다. 누가 좀 더 전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중앙집권 국가가. 연맹하고는 전쟁할까 말까 회의 먼저 해야 되고요. 또 족장들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중앙집권 국가는요, 왕이 결정 내리고 명령을 하면 일사천리로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집권으로 발돋움해야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요. 이 중앙집권으로 발돋움했던 나라가 바로 고백신, 고려백제 신라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중앙집권만의 특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집권만의 특징은요, 무슨 권이 높아지는 걸까요? 예, 당연히 무슨 권이 높아지더라? 왕권이 높아져야 되겠죠. 왕권이 높아질 왕위는 선출 아니면 세습돼야 될까요? 왕위는 어떻게 되더라? 세습돼야 되죠. 그래서 왕은 신성화되고 권력이 높아지고요. 왕위가 세습되면 기존의 족장들은 되게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열받아겠죠? 예전에 지네가 왕위가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무슨 확장이 일어납니까? 영토 확장을 해줘야 됩니다. 봐라! 날 믿고 따르니까 영토가 확대되지 않냐? 확대된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법 체제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반포되고요? 율령이 반포되고, 그 다음에 고등의 종교. 이제 불교. 예전엔 각 족장들이 각기 다른 신을 모시지 않습니까? 이제 정치적 통일체라 해서 모두 수용되더라. 불교도 수용되고요. 이 불교는 또 나중에 배우시지만 왕권 강화랑 관련이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앙권의 특징 저렇게 하나 끝냈으면 됐고요. 이제 첫 번째 어떤 나라? 고구려 먼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고구려는요, 딱 5세기까지만 오늘 정리할 겁니다. 이번 강의 때 좀 강의가 길어질 수 있다는 거 감안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이 딱 기억할 왕은요, 3명 정도만 제가 언급합니다. 정확히 따지면 2명인데요. 굳이 더 알아두면 좋은 게 딱 3명 정도. 자, 그래서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다 암기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가겠습니다. 1세기야 이제 몇 세기? 2세기 때. 기원 전 때 고구려는 만들었습니다. 고주몽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AD, 기원 후 1세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어떤 왕이 나오면 태조왕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태조왕은요, 느낌상 우리 고려 태조 왕건이 있고 조선 태조 왕건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 건국한 사람한테 붙여준 게 태조왕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태조왕 때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 고주몽이 나라 세운데 고구려는, 근데 태조왕이 또 나온다는 얘기는 이전 국가는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 국가는 무슨 국가? 연맹왕국인데 이때부터 무슨 국가? 중앙국가로 발돋움했던 겁니다. 바로 이때부터 왕이 어떻게 될까요? 세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걔로 무슨 시가? 고씨가 왕위를 세습하게 되고요. 왕위가 세습되면 내가 무슨 확장해 주더라? 영토 확장. 그래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허접했던 나라, 우리나라가 배웠던 나라, 옥저를 바로 병합한 게 태조왕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세기 때는 고국 천황이라고 나옵니다. 무슨 천황이 나온다고요? 고국 천황. 자, 고국 원화 아닙니다. 천에다가 초점 맞추면 되고요. 이때 왕위가 더 강화됩니다. 왕위의 부자 상속. 왕위 세습이 줄어들게 되고요. 5부족을 개편했는데 왕권 강화 방향으로 바뀌었던 게 고국 무슨 왕 때다? 천황 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민구율제도 진대법이란 것도 실시했던 게 바로 2세기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3세기와 몇 세기? 4세기 때 보려면 됩니다. 3세기 때는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 주제를 잡읍시다. 이런 왕들보다 고구려는 1세기가 있게 중앙집권과 기초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런 게 기초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영토확장을 활발했던 몇 세기? 3세기 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런 왕들이 나옵니다. 천자 들어가는 왕이 나오거든요. 동천왕과 무슨 왕이 나오더라? 미천왕. 동천왕과 누가 나온다고요? 동천, 그 다음 누가 나오더라? 미천 되겠죠? 자, 이 동천왕 때는 서안평으로 많이 공격해 나가고요. 이 미천왕이 이렇게 좀 미천알뜻던 왕. 어찌면 고구려에 되게 그 전성기, 영광을 이끌었던 게 미천왕 때가 되겠습니다. 이 미천왕 때는요, 서안평을 점령해 버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한사군 중에 끝까지 이 한반도에 남아있던 게 낭랑군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중국의 한사군의 낭랑을 보더라 격파했던 게 바로 보더라 무슨 왕 때다? 미천왕 때가 되겠습니다. 요때가 다 3세기가 되거든요. 3세기 때 고구려가 엄청나게 보더라 확장해 나갔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결국 이 두 사람이 이름 벌려놓고요. 책임을 진 사람은 바로 4세기 때 이런 왕이 나옵니다. 고국, 알겠죠? 고국 천왕 아닙니다. 고국 원왕입니다. 누구라고요? 고국 원왕. 이 고국 원왕은요, 이렇게 고국을 지키다가 원통하게 돌아가신 왕,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업적이 하나입니다. 전사라고. 자, 여러분들, 동천왕과 미천왕이 중국과 어디죠? 황인도 지역으로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까 주변에 있던 국가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되게 이제 경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전연히 공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하죠? 이 낭랑 밑에 한강지에 있던 백제, 이 백제도 이제 고구려의 이제 위협을 느끼게 되고요. 백제도 같이 공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필이면 양방면에서 오지 않습니까? 국가적 위기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국가적 위기를 맞닥뜨린 사람이 고국 원왕이고요. 이 고국왕은 평양성에서 백제와 싸우다가 전사까지 하게 됩니다. 왕이 웬만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지 않는데 그 정도로 국가적 위기가 4세기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다음에 이게 4세기 딱 후반이거든요. 375년 4세기 딱 뭡니까? 후반이죠. 연도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한 게 4세기 후반 때 무슨 왕? 소수리망이 등장이 됩니다. 무슨 왕이라고요? 소수리망. 자, 여러분들 이 소수리망 있지 않습니까? 소수리망은 더 이상 국가를 더 영토 확장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 여러분들. 지금 소수리망 때 뭐더라? 국가적 위기 아닙니까? 다시금 안으로 체제를 정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 고구려가 하지 못했던 게 뭡니까? 요거 두 개 하지 않았습니까? 중앙집권과 하지 못했던 거 율령반포, 불교 수용했던 게 바로 무슨 왕? 소수리망이 되겠습니다. 뭐 했다고요? 율령반포, 불교 수용. 됐죠? 그 다음에 고구려 대학교 모두 만듭니까? 태학이라는 것도 만들었던 게 소수리망 때가 되겠습니다. 뭐 했다고요? 율령, 불교, 그 다음에 뭐더라? 태학 설립. 그럼 중앙집권 체제가 만들어진 건 몇 세기 때가 갈까요? 4세기 후반. 딱 소수리망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맥을 잡을 때 이 정도 1세기, 2세기 중앙집권국가 기초가 만들어지더라. 3세기 때 뭐더라? 미처 날뛰었다. 그 다음 4세기가 국가적 위기라는 거. 알겠죠? 특히 이 고국원왕을 죽인 게 바로 뭐더라? 백제가 되겠습니다. 4세기 백제. 여러분이 아는 백제왕 한 명만 말해보겠어요? 근초고왕 들어보셨죠? 예, 바로 이 근초왕 때 바로 뭐더라?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더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4세기는 누구의 전성일까요? 오히려 예, 바로 백제의 전성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소수리망 때 뭐더라?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누구 등장했다? 소수리망이 등장했고 어떤 거? 중앙집권 체제를 완벽하게 정비한 게 소수리망. 정리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힘을 바탕으로 이제 뭐 하면 될까요? 뻗어나가면 되겠죠. 국가체제 정비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5세기는 오히려 누구의 전성기가 되더라? 고구려의 전성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왕 이제 말하면 되겠습니다.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 대왕. 자, 만주벌판 휘달렸던 사람이 광개토 대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래 살았다 누가 있습니까? 장수왕. 자, 그래서 이제 두 사람. 여러분들 제가 고구려에서 세 사람만 기억하면 된다 했죠. 소수림, 광개토와 장수왕. 근데 여러분들 정확히 따지면 딱 두 사람만 알아도 돼요. 고려 문제 나왔다. 그냥 장수왕 찍어도 90% 정답. 가끔씩 광개토 대왕 정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0% 정도. 대부분 5세기는 고구려에 초점 맞추면 됩니다. 자, 각설하고 바로 업적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광개토 제제는 어디로만 달렸다는 거 기억하면 될까요? 딱 이거 한 단어만 기억합시다. 어디로만 달렸다? 북쪽 요거 하나만. 광개토 하면 북쪽. 애울 거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만주울파 그냥 휘달렸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있던 후견, 축신, 거란 알겠죠? 거의 북구역까지 싹 다 정복했던 게 광개토대왕. 광개토는요 왜 북쪽으로 달려냐면 이쪽엔 유목민족이 있거든요. 전투력이 강한 민족입니다. 거란이나 숙신 이런 애들. 얘네들의 방어선이 만들어주자 남쪽으로 고개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만주 지역 석권하고요. 그 다음에 한강 어디까지만? 상류까지. 한강 어디까지? 상류까지만 왔던 게 광개토 대왕이 되겠습니다. 한강 어디? 상류. 그러니까 뭐더라? 북쪽.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00년에 이런 기록이 광개토 대왕 릉비에 있습니다. 400년에 바다 건너서 외놈들이 기적차고 신라의 경례를 급습하더라. 이 신라가 이 외놈들을 못 막아냅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니 광개토제가 기병과 보병 5만을 보내주세요. 외놈들 털어버리니까 똘난 외놈들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가야 지역으로 도망간답니다. 어디 지역으로 도망갔다고요? 가야 지역. 이 금강가야라고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광개토제가 안 되겠다. 외놈들 쫓아가서 다 끝까지 쫓아가서 남은 외놈들 털어버리고요. 알겠죠? 거기에 모두 있길래 금강가야께 너무 뭐야 하면서 같이 쳐버립니다. 요 기록이 광개토 대왕 릉비에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들 비문에 있다고 모든 게 역사서 사실 거짓말로 적을 수가 있죠. 이것을 뒷받침한 유물이 있으면 확실한 사실이 되겠죠. 그걸 뒷받침해주는 인물이 바로 호명 그릇이 되겠습니다. 이 호명 그릇은 여러분들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밥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밑면에 보면 광개토대제 연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메이드 인 고구려 찍힌 밥솥이 어디서 나왔더라? 경주에서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뭘 의미할까요? 바로 고구려 군사가 신라 어디서 다 경내에서 쓴 보여준 게 바로 이 그릇의 존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기 나라 영내에 외국 군대를 주둔시킨다. 말도 안 되죠. 우리나라 주한미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착각하는데요. 그래서 미국 군사가 중국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없을 겁니다. 그 경계점을 받는 순간 전쟁 시작일 겁니다. 이 얘기는 바로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보여주죠. 그 당시 고구려는 거의 신라를 식민지 또는 속국처럼 여겼다. 그걸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신라는 거의 뭐더라? 고구려 영향력 아래에 있었음을 보여준 게 바로 요 그릇이 되겠습니다. 정리됐죠? 암기할 건 두 개입니다, 여러분들. 광개토제는 어떤 거? 북쪽 달렸다, 그 다음에 뭐더라? 호명. 이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마음이 되나, 여러분들? 자, 그래서 두 개 단어 잘 기억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장수왕. 이번 강의는 여러분들 10분 좀 넘어서, 그치요? 조금만 여러분이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장수왕. 딱 2분에서 3분 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수왕은 여러분들 봐봐요. 광개토제가 어디로 달렸다? 북쪽으로 달리지 않습니까? 그럼 장수왕은 어디로 달리죠? 남쪽으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수왕이 무슨 정책? 남하정책. 요 하나만. 딱 되죠, 여러분들? 그리고 장수왕은 여러분들 진짜 오래 살아서 장수왕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당시 90몇 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5세기 내내 살았던 사람이 장수왕. 그래서 묘도 뭐가 됩니까? 길장자, 목숨자. 그 여러분들 5세기 때 거의 90% 정답이 장수왕이 있었죠. 왜? 그 100년이 1세기 아닙니까? 구직이 90몇 살까지. 그럼 장수왕. 그래서 장수왕 때 뭐더라? 남하정책 딱 기억해두면 되겠고요. 남하정책에서 수도를 옮깁니다. 고구려의 수도가 원래 3번 바뀌는데 국내성에서 졸본성으로, 졸본성에서 평양성으로. 여러분이 기억할 건 딱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국내성에 있다가 이제 어디로 오더라? 대동강 하류. 어디? 대동강. 알겠죠? 요쪽으로 천도했던 게 장수왕의 무슨 정책? 남하정책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요거 내려오겠다는 바로 뭐더라? 그지요? 고구려 원수. 북쪽 지역으로 달렸던 광개토대제고,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원수는 어떤 나라일까요? 한강 하류있던 백제가 되죠. 그쵸, 여러분들? 이 백제 고궁왕 중에 뭐더라? 백제 근초왕이니까. 그래서 장수왕 때 드디어 보복을 하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어디까지? 한강 하류. 드디어 백제 한성마저 점령시켰던 게 장수왕 때가 되겠습니다. 요 천돈 427년에, 그 다음에 이제 475년에 한성마저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백제 계로왕에서 죽은 왕이 바로 무슨 왕? 계로왕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 고구려 영역이 어디까지? 남한강 일대까지 정복했던 게 바로 장수왕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제는 충청도로 내려가고요. 이제 신라도. 자, 봐봐요. 이제 백제와 고구려는 철천지 원수가 되었을 겁니다. 됐죠? 왕을 서로 죽이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신라는 지금 고구려의 기세가 어떻습니까? 이제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엔 같은 편이었지만 이제 무서운 거죠. 이제 제주도 남단까지 끊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라 백제가 같이 동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동맹? 나제 동맹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세기 때는 여러분들 장수왕의 남하정책 때문에 5세기 때는 백제와 신라가 무슨 동맹 맺었다? 5세기 때는 나제 동맹식이다. 백제와 신라 여러분들 5세기는 따로 왕 안 봐도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수왕 때 엄청난 전성기 아닙니까? 그래서 후세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비석 2개 만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업적을 주기 위해서 여기 A 지역에다가는 광개토, 대항은비, 그 다음에 충주 지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충주 고르비, 다른 말로 중원 고르비. 옛날엔 여기를 지나가지만 바로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떡하니 박아놓고 너네 백제와 신라 뭐라 넘보지도 말라. 그래서 우리 최대 고구려 전성기 몇 세기구나? 5세기다. 요거 여러분이 꼭 잘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됐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고구려 우리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서 여기까지 했는데요. 요걸 뼈대 잡고요. 백제와 신라 붙이게만 금방 끝날 수 있을 겁니다. 삼국시대. 그래서 여러분들 딱 소수림왕부터 장수왕 요것만 복습 잘 해주고요. 우리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